얍. 자, 그러면 이제 사회지문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이 사회지문,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서 처음 보는 이 사회지문은 조금 기본적인 성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사회지문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주로 경제나 법률과 관련된 지문 제재들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수능에서는 원래는 경제 한 번, 법 한 번, 경제 한 번, 법 한 번 자주 나왔었는데 참고로 원래 올해 턴이 경제지문 1,000원이었는데 놀랍게도 경마식보도 법률지문 나왔죠. 약간 뒤통수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할 때도 그 작년 수업했던 친구들한테 올해 턴상으로는 경제가 맞으니까 수특에 나오는 경제에 관련된 지문 개념들, 도표, 그래프 같은 걸도 정확하게 잘 봐둬 라고 말을 했었지만 제일 바보는 경제만 보는 게 바보다라고 말씀도 동시에 드렸거든요. 그것 좀 알아두시고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3연속 법률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그죠? 그 순서는 정해놓고 가면 안 돼, 항상. 이게 우리가 이거 하겠지 하고 멋대로 예측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조심해야 되고. 자,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아무튼 사회는 그런 지문을 다루는데 사회 지문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거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문 지문의 기본 패턴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사상가 철학자가 나타나서 뭔가를 주장하고 그 주장의 이유, 근거, 전제들을 판단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 사회 지문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이 어떤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지문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오케이?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일단 맞아. 이게 아니잖아. 일단 진실의 방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일까를 베카리아의 논의의 관점으로 해결해보는 지문이었지. 다만 이 지문은 이게 22학년도 유모평 지문이었잖아. 지문 자체가 뭐랄까 이제 인문이면 무조건 인문스럽게, 사회면 사회스럽게 나오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야. 지금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회 지문 안에 마치 인문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버렸죠. 베카리아의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장이 뭔가를 이해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였거든. 됐지?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자, 문제를 먼저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독특한 거야. 제재는 사회 지문인데 문제는 인문스럽거든. 베카리아의 관점을 찾아보라.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사상가 철학자의 주장 판단하는 거죠.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법이 필요해. 사람은 이런 거야. 국민은 이런 거야. 공포는 이런 거야.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이래야만 해. 되게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해도 오케이. 두 번째 문제. 기억을 설명해 보란다. 기억이 뭐냐면 두 번째 문단의 중간쯤에 울타리라는 단어로 등장해 있군요. 그럼 이게 정말로 실제 울타리를 말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비유적 표현일 것 같은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뭔가를 정리해보자. 주장의 내용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재범 방지, 그 다음에 뭐 법률로 엮는다, 뭐 손실, 손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 번째,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해보라고 돼 있잖아. 역시 세 번째 문제, 추론 형태의 문제. 참고로 이 문제 세트의 또 독특한 점은 뭐가 없다는 거야? 보기 적용 문제가 없죠. 그죠? 바로 추론으로 끝내버렸어. 그래서 형벌, 사형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공통적인 키워드는 지금 뽑고 가야지. 지금 베카리아의 입장인데 사형과 관련된 입장이고 사형을 반대한다, 폐지된다고 주장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등등 결론적으로는 다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 사형을 비판적으로 생각한 사람인 거야. 사형 NO라고 외치는 사람인 건데 왜 그런지를 추론해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말 통해서 지문 속에서 이 사람이 베카리아가 왜 사형 반대론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언급하면 나오려나 보다 생각하고 읽어야 돼.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이건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가자. 1764년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는데 문제 속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었다면 되게 신경 쓰였어야 되는 거 맞지? 그쵸? 이게 아마 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동신 연대의 다양한 특성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냥 패스.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 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 오케이. 우리의 중심 인물인 건 이미 알고 있어. 그쵸? 왜냐면 베카리아의 입장을 확인하는 문제 하나? 입장을 추론하는 문제까지 하나 나왔으니까. 인문스럽다고 했었죠? 자, 베카리아를 이해해 봐야 돼, 우리는. 자,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범죄와 형벌 이렇게 꺽쇠 있는 건 책이라고 했었죠.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무슨 뜻이에요? 큰 영향을 끼쳤다.
형벌에 관한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베카리아의 형벌에 관한 논의야. 형벌은 이래야 해라고 하는 걸 그전에는 그냥 일단 가둬 이거였는데, 그죠?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배경이잖아. 어떤 주장의 배경이면 뭐가 되는 거야? 전제 아니야. 그렇지? 챙겨야겠지?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에 써먹게 될걸? 자, 배경에는 뭐가 있어? 계몽주의가 있어. 그리고 그 계몽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뭐 하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래. 인간은 이성적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뭐 성악 이런 다양한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 근데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인 거야를 먼저 전제를 걸었대요. 오케이, 좋아요, 알겠어. 그래서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의 베카리아는 충실히 응해서 이익을 저울질할 줄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래. 그럼 이것도 인간의 특성 아니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요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잠시 후에 얘기하자. 이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다. 그쵸? 공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를 좀 뭘 들어볼까? 내가 더울 때 벌거벗고 다닐 자유. 이거 이상하잖아. 그죠?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건데 난 땀이 몸에 붙는 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속옷조차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인데 그 밖에 돌아다니면 돼, 안 돼? 그건 공익을 해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어쨌든 내 자유를 내준 거잖아. 그렇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대가 없이라는 말이 왜 나온 거야? 주의 단어. 대가 없이 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익을 저울질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거야. 그치?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의 자유가 있으면 자유의 총합인데 이 중에서 요만큼은 내가 포기할게. 대신 요만큼은 내 맘대로 할 거임. 됐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대가지. 오케이? 그리고 이 대가를 왜 치르는 거야?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은 또 뭐였던 거야? 이성적인 거지. 그래서 서로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은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이면서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했던 거고 그 결과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자 뭔가를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자 주권의 정의는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를 들어 자유가 100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한 5씩 넣는다고 치자. 얘 자유 5, 얘 자유 5, 자유 5를 빼서 그걸 다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자? 주권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주권을 주권자가 위탁받아서 관리해 주는 거야. 참고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가 누가 되는 거겠니? 우리가 뽑은 대표자를 말하는 거겠지. 대통령이 됐든 총의원이 됐든. 됐죠? 따라서 오케이 정리 쏙 그래서요. 그래서 이 불결한 S는 뭐지? 이것도 딱히 청결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결론이 나왔어. 법이라는 게 있어. 형법도 법의 일종이잖아. 그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야. 사회의 형성이나 지속을 위한 조건이고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법이야. 그리고 형법은
형법을 이제 정의했어.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위반자에게, 그치? 남들은 다 자유를 5씩 내주기로 했는데 쟤는 그 5조차 난 내주기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임. 때려? 내 맘대로 때리면 되지. 저 물건 갖고 싶으면 내가 가지면 되지. 법을 위반한 거잖아. 그쵸? 왜냐면 그 법이 뭐냐면 저마다 양보하기로 합의한 건데 걔 혼자 합의를 안 지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인 위반자에게 설정되는 것이 형법이다. 이런 논증으로, 자,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그 결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논증, 인간은 이성적이다는 배경부터 시작해서 자유의 할애라는 개념, 주권이라는 개념, 법이라는 개념, 형법이라는 개념을 쭉쭉 설명하고, 그래서 이 논증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여기구나라고 봐야지.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어. 자, 파란 펜을 쓸게.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은 이해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이야. 그러려냐고 넘어가지 마. 도대체 갑자기 양도범위라는 말은 왜 쓴 걸까? 여기서 형벌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형벌권은 내가 내준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심지어 법을 위반한 사람조차 자신이 내주기로 원래 약속했던 만큼이 요 대가, 노란색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만큼만이 양도 범위인 거야. 양도 범위. 이거 이렇게 써보자. 양도 범위네. 그러면 내가 남기는 부분. 근데 요 녀석을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그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야. 양도의 범위라는 것은 떼어낸, 여기도 써자. 떼어낸 자유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됐죠? 다 같은 말이라고 치자. 첫 번째 문장 확인했고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 똑같이 첫 번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지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1번.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에서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 지속이잖아. 그치? 같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맞죠? 법의 존재 조건은 지속. 자, 잘 봐.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지속을 선지에서 뭘로 바꿨네요? 유지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선생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오케이? 두 번째.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 왜? 이성적이라는 건 여기서 했었고요. 타산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있니? 얘잖아. 얘도 타산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 보여? 요즘 문제 특징이라는 거야. 단어를 뭐 한다? 대치시켜. 근데 대치시킬 때 답이 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그러면 한자어도 좀 신경 써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자어 외우고 있을 거야? 고3, 고2, 안 돼, 그러면. 참고로 내가 아직 초반부라면 지금부터라도 어휘 정리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내가 근데 고3 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꼭 하셔야 돼. 기출문제 선생님 항상 꼭 보라고 하잖아. 기출문제 보면서 어휘를 그냥 넘기면 안 돼. 선지에 있는 어휘까지 싹 다 챙기면서 보시면 돼. 그럼 웬만하면 해결될 거야. 그치? 꼭 어휘 문제에 나온 것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아무튼 자, 그리고 참고로 근데 조심하실 건 감각적이라는 말은 아직 한 적은 없으니까 조심하자. 알겠죠? 아직 판단 못해. 잠깐 두고 가자. 세 번째,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틀렸잖아. 답 나왔네. 틀렸네. 개개인의 국민 자체가 주권자야? 아니지. 주권자의 정의는 뭐였죠? 주권을 위탁받은 존재. 근데 주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냐면 떼어낸 자유였잖아. 그리고 위탁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활용한 거구나. 이건 거꾸로. 됐어요? 주권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존재로서 라고 말해야 되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이 3번. 오, 간단하게 해결되네. 기분 좋네요. 3번. 잔혹함 아직 본 적 없고요. 5번. 아니 3번이란 4번. 5번.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통합을 넘을 수 없다. 양도된 자유죠. 양도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양도도 실은 떼어내다라는 말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한자 어휘가 어떻게 막 적극적으로 사용되는지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지가 얘는 약간 좀 뭐랄까 집중 폭격하는 느낌이었다면
실제로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이 정도까지 막 본격적으로 막 때려 붙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향성은 분명하게 보인다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기본적으로 풀려서 너무 좋고요.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베카리아가 볼 때, 그러면 이제 베카리아의 이제 주장들이 이제 하나씩 튀어나오겠죠. 그죠? 가보자. 베카리아 볼 때 형벌은요,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어. 그쵸? 이미 누군가를 해쳤어. 그러면 그거는 되돌이킬 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최근에 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 그 최근에 그 누구였더라? 그 벤틀리인가? 벤츠인가? 아무튼 약에 취해가지고 여자 쳐놓고 롤스로이스였냐? 이런 아무튼 간에 그 여자분은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인간이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 모든 감각기관을 차단시켜버리잖아. 오케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 여자분도 아마 그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벌을 그래서 그 범죄자한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형벌을 줬어. 그러면 다시 그 여자가 돌아올 수 있어? 안 돼, 불가능해. 슬프지? 자, 또 형벌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도 아니야.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괴로워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 형벌의 목적이야. 그렇지?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중요한 말이야. 억제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아야 돼. 했는데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좋거든.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는 거야. 본인은 또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범죄자는 타인들은 그거를 보고 따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형벌의 목적이다. 그쵸? 좀 단적인 사건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라면 2개를 훔쳤어. 라면 2개를 훔쳤는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년을 때려버렸어. 오케이? 라면 2개를 훔쳤는데 징역 1년이야. 자, 또 어떤 사람은 700억을 횡령했어. 700억을 횡령했는데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므로 징역 1년이래. 자, 그럼 그 상황을 생각해봐.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예방됐을까? 전혀 안 되겠지. 형벌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베카리아 입장인 거야. 그죠? 아무튼 그래요.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자, 정리하자. 범죄를 저지르면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득이 있기 때문이지. 돈이 됐든 편리함이 됐든. 근데 그 이득 또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 오케이? 이건 이퀄 뭐라? 공익이 있게 되는 것은 손실이야. 제가 자유를 떼가버렸은 걸 다시 자기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 자, 그렇게 되면 그 보다라는 말을 썼어. 이 덩어리를 비교하는 중이야. 이 녀석과 뭐를 비교하는 거야?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있어. 형벌을 줬을 때 그 개인이 있게 되는 손해가 있겠지?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보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라고? 이 형벌에 가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좀 더 크기만 하면 달성이다. 이거 뭐예요? 베카리아의 주장입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 범죄가 주는 손실보다 형벌이 조금만 더 크면 된다. 알겠냐? 좀만 더 읽어보자.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돼야 되고. 잠깐만, 그럼 주장 이게 A였던 거지? 주장 B 뭐여야 돼? 성문법이어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정확하게는 다 보고 그랬구나. 뭐 하면 징역 3년에 처하는구나. 이런 거. 세 번째,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져야 돼요. 세 번째 조건 C. 집행의 확실성이야.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받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주장 내용들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주장 내용은 핵심이니까. 문제 출제 핵심이니까. 결국 정리. 범죄를 바로막는 방벽이 형벌이다.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야. 그리고
이 울타리, 이게 이퀄 뭐인 거야? 기억? 울타리잖아. 이 문제 이제 좀 있으면 풀면 될 것 같아. 그죠? 이 문제 다 읽고 풀어보자.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지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야 된다. 자, 주장의 내용이야. 울타리의 높이가 달라야 한대.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도 말하고 있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훼손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베카리안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요 불필요하다. 넘어서는 것은 불필요하다. 근데 얘들아, 이 말 다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 중이지. 다른 버전으로. 그럼 이거 왜 이러고 있을까? 문제 내려고 이러는 거지. 그럼 이게 바로 뭐겠지? 얘의 포인트겠지.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오케이?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핵심적인 거란다? 이걸 정말 잘 봐야 돼. 라고 3번 말한 거잖아. 다른 말로 하자면. 그지? 내겠다는 얘기지.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아까 선생님 막 봤던 그 얘기잖아. 라면 2개랑 700억이 같은 형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라면 2개는 너 일주일만 좀 그러지 말고 일주일만 다녀와가 되고, 그지? 그런 게 가능한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700억이면 한 70년 살려버려야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야, 그렇게 해야 봐봐. 700억? 내 상식으로는 할만한데? 나 감옥을 안 가봤지만 아니 700억을 삥땅 미안해 잘못된 단어입니다. 700억을 횡령해놓고 어디 잘 숨겨놓고 1년 동안 난 모르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집에 나오면 이제 다 그거 내 거네. 이거 개이득 아니야. 그렇죠? 그러지 말고 참고로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두 무거운죄에 대한 억지력은 상실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도 이걸 역설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울타리를 쓸데없이 높여버리면, 그쵸? 다들 이제 강력범죄만 하는 거지, 그죠? 더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2번째 문단 읽었으니까 기억을 설명한 문제, 2번째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가자. 1번부터 가자. 울타리의 설명, 1번.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범을 방지하는 게 지문 속에서 어떤 단어였더라? 예방, 뭐라? 재범을, 잠깐만. 억제지, 그치? 미안해요. 억제죠? 재범을 방지하는 억제지, 그치? 됐어? 좋아. 2번째. 법률로 엮어서 뚜렷이 알아. 법률로 엮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요 단어를 풀어 쓴 거예요. 봐봐. 또 얘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한자 어휘를 계속 역이용하고 있는 거. 3번째.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3번 헌지에서 확인됐고. 4번.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자, 요 얘기가 여기서 다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모든 논의에 약간 뭐라고 했어? 이거는 배경이고 그래서 전제래매. 됐어요?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마지막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할까요? 높이면 이 형벌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효과가 높아진다? 너 절대 아니라며 3번 말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뭐 해야 돼? 달라야 하며 비례해야 되는 거고 넘으면 안 돼. 됐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고 이 문제의 핵심이 여기서 보여야 된다는 거야. 비교적 답의 근거가 근처에 있었던 문제죠. 됐죠? 오케이. 2번째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됐길 바랍니다. 앞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인문 지문보다 훨씬 편안하지 않냐? 그죠? 3번째 문단 가보자. 자, 그는 누구? 베카리아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아까 선지에서 만났던 그 단어 드디어 나왔다. 그죠? 오케이? 인간은 이성적이며 타산적이며 감각적이다. 선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쓰는 것도 나름대로 신박한 패턴이야. 그죠? 알아두시고. 가장 잔혹한 형벌도. 자, 보자. 어떤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정말 가장 잔혹하다. 라고 한다면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오케이? 시행되면 무디어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마침내는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해. 그럼 그 얘기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런데 인간의 정신에 끄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자, 키워드네요. 그럼 이거는 왼쪽은 형벌의 강도야. 레벨이지? 근데 누가 보기에? 베카리가 보기에 형벌에선 뭐가 더 중요해? 지속이 더 중요해. 누가 이긴다? 얘가 이긴다. 비교하는 지점 체크 잘해놔. 알겠지?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입니다. 혹시 죽음을 안 좋은 일이지만 혹시 근거리에서 본 적 있으세요? 이건 참고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베카리아가 말했으니까 다이야? 그건 아니야. 선생님은 참고로 이 말에 동의 못하고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교통사고 장면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거든. 어머님 가게를 잠깐 가려다가 갑자기 대로변이 너무 막혀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버스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 자세한 상황은 말해주기 싫고 아무튼 근데 문제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꽝 하는 장면을 본 건 아니고 사고가 난 결과물만 보고 있는 거야. 아직 앰뷸런스나 출동하기 전인데 그 장면에 대한 충격은 아직도 난 지속 중이야. 그래서 난 오토바이가 좋은데 싫어. 참고로 선생님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오토바이 때문에 사촌 형도 잃었고 사촌 동생도 잃었어. 다 세상 떠났어요.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선생님 사촌들이 다 그런 안 좋은 일이 겪었는데 또 그런 것도 봐서 선생님은 참고로 그래서 오토바이에 손을 안 대잖아. 노터치, 완전 노터치. 어렸을 때는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야. 정규 수업 때. 그 맥도날드 알바할 때 나도 모르게 탁트를 타고 배달을 했었거든. 요즘엔 맥도날드에서 알바 배달 해주잖아.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놀랍게도 1998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998년에 시범적으로 이제 알바를 할 때 이제 배송 알바, 배달 알바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배워가지고 택트 타고 막 배달 다녔거든. 근데 그때 외에는 타본 적이 아예 없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타야겠다고 맹세도 했고요. 맹세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의견이 뭔지를 받아들이자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사람은 근데 죽는 장면에 목격하는 건 무시무시한 경험이 맞지만 그 기억은 뭐하다. 이 녀석의 특징은 뭐하다. 일시적이라고 보자는 거야. 내 선생님은 일시적이 아니더라. 지금까지 기억난다. 무서워요.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해왔던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뭐다? 주장이다. 형벌이 오래 지속되면 오케이? 그렇게 되면 그 녀석의 효과는 뭐하다? 강력한 억제 효과를 지닌다. 강력한 억제 효과를 지닌다. 그럼 얘들아,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은 요거 핵심이고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두 개는 무슨 쌍이다? 대응쌍이다. 대응쌍은 뭐다? 출제 요소다. 알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안 본 그 문제의 핵심은 이거겠네, 그러면. 그지? 빡센 거로 한 번에 빡 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 형벌은. 계속 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자, 잠깐만.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이것도 독해력이야. 희생한 자유라고 말했어. 근데 이 희생한 자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단어랑 어떤 구절이랑 일치하는 단어다? 요거지. 그치? 오케이? 같은 말이잖아. 우리가 떼어내기로 했던 자유는 있어. 자, 이 떼어낸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존재할 수, 포함될 수 없다. 고도 말한다. 이 녀석은 not 생명. 왜냐하면 야, 얘들아,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느낌이 싹 와야지. 아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잖아. 사형에 대한 관점을 봤었잖아. 문제를 먼저 보고 왔으니까 신경을 쓰는 거야, 지금 이것도. 생명이라는 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뭐예요? 사형이잖아.
그지? 사형을 찬성하는 거야, 반대할 거야?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겠지. 그러면 베카리아는 대신 뭐 해야자고 주장해야겠어? 오랫동안 형벌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징역 3,000년형 뭐 이런 거 있잖아. 미국은 하잖아. 막 곱셈 덥셈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적당한 시간에 풀어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술에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술 마시면 운전 맞아야 돼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대리 기사님 부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왜 부르셨냐는 거야. 선생님은 술잔을 입에 대는 순간 오늘은 글렀다야 그냥 같이 짠을 하기 위해서 맥주 한 캔 정도 마시는 건 보통 사람들은 왜 그냥 가버리거든. 이게 안 좋은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선생님은 내가 입을 댔어? 그럼 포기. 깔끔하게 대리 기사 불러요. 그럼 좀 멀쩡하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근데 대부분이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거야.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술을 입에 댔다 그러면 운전대를 안 잡는 거예요. 네. 앞으로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럼 이번에 또 집중 단속 한번 해봤더니 뭐 하루에 400건씩 나온다며. 음주운전이. 그냥 하루 400건이야, 하루 400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에 대해서 막 관대하게 다니는 거야? 7번, 8번 막 존재하고. 이거 이상한 거잖아. 자, 그래.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는 이유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한 문단밖에 안 남았으니까, 잠깐만, 한 문단도 아니지. 문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자. 이처럼 이라고 말했는데 요거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빨리 갈게. 이처럼 베카리아는 휴머니스트고 공리주의자고 사회개혁론자래. 됐고 갑자기 너무 빨리 마무리한다. 그리고 형법학에서도 원래는 무슨 주의였다? 응보주의였다. 응보주의는 무슨 뜻이야? 너 나쁜 놈 혼 좀 나봐라 이거였다면 이제 그 형벌을 보는 관점을 완전 바꿔버렸어. 뭐라고? 일반 예방주의가 되는 거야. 본인한테 형벌을 주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형벌을 보는 사람들의 이성을 건드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방주의로 나아갔다라는 의의가 있대요. 자, 얘들아, 세 번째 문제랑 네 번째 문제 빨리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꾸 딴소리를 중간에 해가지고. 자, 베카리의 입장을 추론하자. 우리는 알아. 그리고 참고로 그 의견도 다 똑같이 정리돼 있어. 사형 반대고요. 그죠? 사형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사형을 비판하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눈치를 채야 돼. 이 지문의, 이 문제의 핵심은 뭐여야 되는 거야? 떼어낸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였고. 오케이?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이걸로 생각해 볼까? 생명은 이거 본체잖아.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자유가 생명인 거잖아. 근데 얘만 내주기로 합의를 한 게 전제 조건 출발이었잖아.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겠지. 그게 답이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선지 봐.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을 저해야 한다고? 아닌데?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데 공익을 보장하는 거잖아. 그쵸? 땡.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잘 생각해 봐야 돼. 사형을 하면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했어? 아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임팩트 있게 저 사람이 사형당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그렇지. 끊임없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다. 가장 잔혹은 실은 뭐였던 거야? 사형이란 말이야. 사람의 목숨이니까. 그죠? 세 번째.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틀렸죠? 이해됐습니까? 영구히 각인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었어? 키워드? 일시적. 일시적. 됐죠? 네 번째.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얘들아, 다시 번역하자. 가장 큰 가치는 뭐야? 우리 인간에게? 생명. 그러면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는 뭐야? 사형제도지. 사형제도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개혁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하겠지. 됐지? 왜 이게 답인지, 답이어야만 하는지 이해됐어? 키워드를 가지고 왔잖아. 떼어낸 자유. 마지막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벌써 틀렸어요. 아니, 출발할 때 뭐랬어? 피해는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래야 한다였잖아. 주장의 내용 핵심 확인하시고. 참고로 심지어 그래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5번은. 오히려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더 좋다고 주장하겠지. 베카리아는. 됐죠? 그거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 문제는요. 일단 단절하고 그 다음에 가로막다라는 개념이 이제 서로 상관이 없는 녀석이었는데 이 녀석의 베스트 오답이 중에 1번이 향유. 참고로 향유의 정의가 뭐냐면 누리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향유 세대예요. 그죠? 그것을 다룰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향유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향유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1번의 향유라는 말 자체를 모르니까 이건 뭐요 하면서 1번에 무려 27%가 끌려갔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1번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이 정답률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오케이? 어휘 잘 챙겨 놓으시고 공부 빡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잠깐만 차례 페이지로 넘어가서 뭘 하실 거냐면 다음 시간에 차례로 가자. 일단 다음 시간에도 사회 지문을 2개 정도 건드릴 텐데 하나는 법률 지문을 건드릴 생각이고 하나는 경제 지문을 건드릴 생각이야. 자, 일단 이것도 최소치와 최대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치는요. 44페이지까지의 지문이고요. 사회 처음부터 44까지. 네. 참고로 예술은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요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맥시멈은 사회의 번개풀까지 다 끝내주기. 알겠지? 그러면은 예술도 하는 거. 네, 예술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4페이지 지문까지 끝나 있거나 51페이지 지문까지 끝나 있거나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숙제를 드리는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절하세요. 예술은 다 하세요. 무조건 포함. 안 했지만 무조건 포함. 여러분들은 풀어보시라고. 번개도 주어볼 쌌어요. 네, 5지문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바이. 다음 주에 봐요.